안녕하세요.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. 매년 8월 말쯤이면 정부에서 다음해 예산안이 편성이 됩니다. 트렌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부의 정책과 예산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. 정부에서 확정된 안은 결국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는데요. 이게 국회로 들어가서 한 12월경이면 대부분 확정이 됩니다. 내년 정부의 예산 거의 657조쯤 됩니다. 많죠. 우리나라가 쓰는 돈 덩어리 중에서 제일 큰 덩어리가 이 덩어리입니다. 이게 총 크게는 12개 큰 덩어리 항목이 있고, 이걸 세부적으로 따지면 9,088개 세부 사업이 있고, 이 중에서 4,200개 정도, 한 절반 가까이는 좀 줄었어요. 전년도에 비해서. 보통 사업이 없던 사업도 있지만 하던 거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한 4,200개 정도 사업은 전년에 비해서 줄었고, 한 4,000개 정도 사업은 좀 늘었어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빠져있는 이제 몇백 개 정도가 새롭게 추가된, 신설된 사업들이겠죠. 우리나라 예산이 2022년에 처음 600조 때 처음 진입한 거죠. 그리고 2016년까지는 400조 미만이었죠. 물론 세수가 그만큼 늘어났으니까, 수입이 많아졌으니까 그만큼 많이 쓰는 건 맞아요. 그리고 수입 상황들이 좀 줄어들게 되면 조금 긴축하는 것도 맞습니다. 올해 정부 재정의 타이틀이 알뜰 재정, 살뜰 민생. 알뜰하게 재정을 좀 줄여보겠다, 그리고 민생을 좀 챙겨보겠다, 이런 메시지인데요. 전체 큰 12개 덩어리 중에서 사실은 놀랍게도 가장 많이 줄어든 항목, 액수로 따지면 교육입니다. 교육이 6조 6천억 정도의 예산이 줄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줄어든 항목은 R&D, 연구개발 쪽이 5조 2천억이 줄었습니다. 지금 국가의 전체 예산은 2023년 대비 2024년이 18조 늘었거든요. 전체 18조가 늘었는데, 오히려 이 중에서 교육은 6.6조, R&D는 5.2조니까 이 두 개 합치면 거의 12조 가까이 줄었어요. 그러면 전체가 18조가 늘었으니까 이거 줄어든 거 말고 딴 데는 또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. 분야별로 보자면. 그리고 사실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육과 R&D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, 특히나 R&D가 전년 대비해서 무려 마이너스 16.6% 줄어든 거예요. 6%도 아니고 16.6, 후려친 겁니다. R&D를 왜 이렇게 많이 줄였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. 이게 성과가 나오지 않는, 가시적 성과 도출이 좀 미흡한 걸 많이 줄이겠다. 그래서 성과 창출형, 도전형 R&D를 하겠다. 말은 좋아요. 말은 좋지만 R&D라는 게 올해 투자해서 내년 당장 성과가 안 나오는 것도 사실 많이 있고요. 물론 그동안 이 R&D 하는 거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 문제 있는 R&D도 있겠죠.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대응할 건가 추려내는 이게 아니고,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요 연구소들이 일괄적으로 다 깎였더라고요.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, R&D는. 교육도 R&D도 굉장히 미래와 관련된 쪽인데 이런 쪽을 굉장히 많이 후려쳤다는 거. 거기다가 그렇다면 최근에 가장 중요 이슈가 되는 AI라던가 지금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만한 그런 쪽에는 그럼 정부가 R&D 예산을 많이 쓰냐? 그렇지도 않더라고요. 보니까 조금밖에 안 써요. 이것도 조금 아쉬운 측면이에요. 거기다가 이렇게 줄긴 줄였는데 느린 것 중에, 그러니까 신설 항목 중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. 이게 주거환경 이슈에 들어가는 거였는데, 산업단지를 청년 선호 환경으로 조성하는 일명 살리단길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. 산업단지에다가 격리단길을 갖다 붙인 이런 게 되는데, 즉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취직 잘 안 하려고 드니까, 중소기업이나 공장 같은 데 안 가려고 드니까 이런 데를 좀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핫플레이스처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가기 쉽게 만들겠다. 그래서 아름다운 거리, 전국의 산업단지 중에서 아름다운 거리 60개 조성. 이 길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이 거리에 조경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다양한 시설도 하고 뭔가 민간 상업시설 들어가는 걸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. 그리고 공장 환경 개선, 이것도 150개 공장을 좀 이쁘고 멋지게 만드나 봐요. 그리고 청년 복합문화센터, 산업단지에 전국에 100개 정도 이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이 와서 놀 수 있게끔 만드나 봐요. 이거 다 뭔가 건설, 토건 같은 사업들입니다, 대부분. 이거 하는데 이게 조 단위로 들어갈 거거든요. 이걸 조 단위로 쓸 돈인가 과연? 이 살리단길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, 야, 이런 걸 돈을 늘리는데 전체 R&D는 줄이느냐 싶기도 하고, 사실은. 물론 정부 예산은 알아서 잘 짰겠죠. 그리고 정부가 들어서면 이 예산은 한 해 한 해 단위가 아니고 보통 5개년 단위로 나와요. 이미 작년부터도 향후 플랜들이 다 나와 있었으니까 그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잘 알아서 하실 겁니다. 다만 이런 세부 항목들을 보시면서 어떤 누군가는 이 살리단계 프로젝트를 보면서 박수 칠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이게 돈 벌 수 있겠다. 이런데 가서 뭔가 돈 벌 구멍이 나오겠다 할 수도 있겠죠. 사실 정부 예산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.
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이 항목들, 뭐 9천 개 넘는 항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 항목들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나 여러분이 어떤 투자에 관심 가지거나 한 사람들 중에서 이건 나에게 득이 되겠다, 요건 조금 잠시 쉬어야 되겠다,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겁니다. 트렌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부의 정책과 예산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. 그래서 이 예산안은 계속 들여다보셔야 돼요. 정부 확정한 이후에 여기에 대한 스터디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. 각 분야별로, 각 산업별로, 각 연구기관별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9월, 10월, 11월 계속 이런 자료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. 거기다 12월 최종 확정이 나게 되면 그때 이후로도 더 세부적인 나올 거예요. 계속 들여다보셔야 됩니다.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기회가 더 있을지를 봐야 되니까. 트렌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. 우리는 그동안 아마 예산 간과했고 이건 내 일이 아니다, 뭐 정부나 국회에 있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의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.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냐를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누군가는 또 비즈니스 기회, 설령 비즈니스를 안 하더라도 어떻게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지, 어떤 방향성으로 국가가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지, 살림을 쓰고 있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건데요. 2024년 선거가 있는 해기도 합니다. 따라서 선거와 관련되어서 이런 거 좀 살짝 의심되는 항목들에 돈이 지출된 것도 아마 보다 보면 꽤 많이 보이실 거고, 왜냐면 유권자의 표를 뭐 노인도 마찬가지 좀 얻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선심이 좀 필요할 거니까 그런 정책들도 들여다보면 꽤 많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. 이런 걸 보는 즐거움 여러분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